우리 둘이 너잖아지 모니 소리 도마에 모니레게. 안녕하세요, 리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탐정이 왜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탐정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국 탐정업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정보 수집을 위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해외 유학원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 참고로 한국이 행정처리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엄청 빨라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일을 할 때 한국보다 엄청 많이 느린 행정처리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꼼지락거리는 게 속이 터져가지고 이것저것 대신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그거? 쟤한테 가봐 하면서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서류 작성이었지만 잔심부름으로 변하더니 점점 해결사가 되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도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탐정 활동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탐정 활동을 할 때 주로 한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국가나 학교, 기숙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나, 뭐 공부는 잘하고 있고 비자 문제는 없나, 또 마약은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혹은 여행객들이 낯선 나라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뭐 여권을 분실했다던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던가 할 때 도움을 주거나, 또 한인 커뮤니티들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답니다.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현지 대사관과 출입국 사무소,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변호사 사무실, 유학원 등을 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마약과 연관되어서 억울하게 머리를 빡빡 밀리고 감옥에 들어간 어느 회사 대표를 위해 그가 무죄라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수개월을 증거 수집을 위해 보내기도 했고요. 재수없게 마약 거래 현장에 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체포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간 학생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을 해서 찾아낸 적도 있고, 어떤 이유에선가 한국인 유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는 갱단의 단원이 있었는데요. 그 갱단의 단원을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국경 지역에서 구매한 불법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해당 조직에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10년이거든요. 7년 받았다고 듣긴 했는데 근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딱히 제가 저런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탐정 활동을 하다 보니 어쩌다 어쩔 수 없이 기회가 되어서 몇 번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렸던 것이지 저런 일은 보통 안 하죠. 미친 게 아니라. 아무튼 남의 나라, 남의 영토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절대 쉽지 않았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으니까 아무리 한류열풍이다 뭐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외국인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면 전자매시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사람들도 하나둘 모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유독 겁이 많은 동료가 우리도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다가 한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모두의 의견이 기울고 있을 때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서 조사를 좀 해보고 결정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제가 한국 탐정업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한국 탐정업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니까 흥신소, 심부름센터, 해결사, 탐정, 민간조선으로 검색을 했죠. 보니까 다 탐정이나 탐정호칭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불법이래. 신용정보법 40조 때문에. 근데 또 보면 탐정이라는 단어는 못 쓰니까 민간조선이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40조 5호에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주장할 거면 민간조사원이나 탐정이나 기사들은 다 탐정이 불법이라고 하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 어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구글, 네이버, 다음, 오픈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거의 모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도 읽어보고 블로그도 보고 카톡으로 연락도 해봤어요. 딱 느낀 건 중요한 내용은 없고 똑같아. 다 똑같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것도 똑같고 어느 정도 비슷한 건 인정. 같은 업종이니까. 근데 단어가 달라도 같은 글을 수정해서 쓴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몇십 년 경력이고 다 강력반 형사 출신이고 뭐 다 그런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고 그마저도 돌려 쓰고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사람들도 저런 의미 없고 영혼 없는 글들을 계속 보다 보면 더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몇몇 사이트들의 회사 소개, 아니 들밖에 없는지 그 글 몇 줄 생각해내는 게 힘들어서 돌려 쓰나 봐.
요즘 유튜브 광고 보면 참신한 광고도 있지만 양산형 중국 게임 광고 같이 짜증나고 막 죽어있는 느낌이 드는 광고가 많잖아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탐정업계는 사실상 빈사 상태였던 거죠. 쓰레기들도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카톡 계정 여러 개로 여러 종류의 문의를 해봐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다 불법이래. 요즘 사람 찾는데 누가 발로 뛰냐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 전산조의 브로커를 통해서 개인정보 팔이나 하는 상담사들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을 물어보면 전산조의 브로커한테 맡긴다고. 심지어 말도 대충대충 성의 없게 하고 일반화 아니냐고요? 100이면 96 정도 본인들 입으로 불법이라고 해요. 직접 전화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2%는 망한 건지 연락이 안 되고. 근데 미치겠는 건 불법이라고 했으면서 탐정협회는 대체 왜 있고 교육은 왜 하는지. 아니 몇몇 협회들도 웃기는 게 협회장들은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불법이다 거리고 있는데 민간 자격증이면서 왜 불법이라고 하면서 자격증을 팔아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교육과정에 사격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카페에서. 저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정보들이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죠. 한국에서 불법이다. 정보가 더 필요하다. 두 가지 의견 나뉘었는데 저는 아직 정보가 더 필요하다 쪽이었어요. 그런데 불법이다 했던 동료 중에 일부는 나는 한국에 안 가고 여기 남겠다. 나는 다시 석박사 공부를 더 하겠다. 나는 한국에 가서 이거 말고 다른 자격증을 따겠다 해서 아쉽지만 빠지고, 나머지는 불법이어도 하겠다. 개인정보 브로커를 일단 찾아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알겠으니까 진정하고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자 했죠. 그렇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정보가 수집되어서 크리미하게나마 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뭐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고. 그래서 신용정보법을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때는 법은 잘못되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전까지는 법을 따질 필요도 거의 없이 그냥 마음을 다해서 상식적으로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의뢰인을 위해 일을 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고, 불법일까? 이런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으니까 법에 대해 지금처럼 진지하게 연구하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일단 머리가 아프니까 한국에 가서 생각해보자. 근데 정말 불법이면 마스크 장사나 해야 되나? 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일단. 그래도 계속 조사는 했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탐정, 민간조사, 흥신소를 키워드로 하는 영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웃긴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서치 하는 업체인지 뭔지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업력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창업 설명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탐맨 대표 프로필 사진에 무슨 탐정교육 2기인가 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던데 거기서 배워와서 하려나 보다 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에 탐정업계의 실태를 파헤친다? 이런 느낌의 제목이 있길래 눌러봤죠. 제가 안진뱅이였다면 그 영상을 보고 일어섰을 것이고, 제가 봉사였다면 그 영상을 듣고 눈이 떠졌을 것이며, 암 환자였다면 암이 치료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것으로 저의 거의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제가 부족한 부분과 한국에서 탐정 활동을 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가 보였고, 아무도 치우지 않는 업계의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옥 같은 영상을 올리신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약속받았습니다. 격리 끝나고 찾아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같이 살던 동료와 다른 동료들에게 자랑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신호도 잘 떨어지고 운수가 좋더니만 불법이어도 하겠다고 하던 동료들은 그들대로 조사를 해서 탐맨의 대표인지 무슨 서치인지 둘 중에 한 곳과 연락이 되어 있더군요. 타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김첨지와 죽은 아내들은 긴 토론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그 후 저는 한국에 와서 코에 긴 면봉을 집어넣는 끔찍한 경험을 2번이나 하고, 아니 코로나 검사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막 코에 이따가 면봉을 쑥 집어넣는데 재채기 계속 나오고 눈물 콧목 범벅돼가지고 휴지도 안 주고 죽을 뻔했어요. 아무튼 자가격리 후에 사부님을 만나 여러 궁금증을 해결했답니다. 사부님은 앉았다 하면 몇 시간씩 줄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할 필요성도 거의 못 느낄 만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제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한국에서 자신들이 탐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OECD 어쩌고 신용정보법 어쩌고 하면서 탐정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며, 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협회의 장들도, 경찰 출신이나 변호사들도, 여러 인터넷 기사들, 유사 언론도, 각종 글이나 영상도, 무슨 연구소 소장부터 지식인의 답변을 다는 우주신, 태양신들까지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탐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었죠. 첫째, 탐정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둘째, 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을 잘못 해석한 자료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거나. 셋째, 탐정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나. 사실 이 밖에도 통신비밀법이나 변호사법을 근거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을 잘못 해석한 자료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유형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럼 왜 잘못된 주장을 아무런 연구나 고찰 없이 언론에 내어놓는 것일까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돈일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위의 목적이 금전적 이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구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그것도 잘못된 자료를 주워먹고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탐정 시장을 이끌어가는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내가 대한민국 탐정 1호다, 법인 탐정 1호다, 드론 탐정 1호다, 이딴 소리를 늘어놓으며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여서 수익 창출을 하거나 OECD 노래를 하면서 협회의 회원들을 유치하고 자격증을 팔아먹을 테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기심과 짧은 생각들 때문에 오늘도 진짜 탐정분들은 음지에 있다가 8월 5일에 양지로 나온 수상한 집단이란 취급을 받고, 많은 탐정 꿈나무들은 탐정이 불법이라는 혹은 탐정이 불법이었다는 선입견 속에 꿈을 접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볍게 몇 개의 기사와 영상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찾은 기사입니다. 지능범죄 늘면서 8월에 공인탐정 제도가 본격 시작되면 시장은 분명 커질 것. 8월에 공인탐정 제도가 시작되었나요? 2020년 8월을 말하는 게 아닌 걸까요? OECD 또 나오네. 이제 뭐 옆집 외국인 친구 이름 같네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업이 금지됐던 국내에 지난 2월 4일 국회가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 조항을 개정 공포하면서 오늘 8월 5일부터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된다. 맞나요, 이게? 특히 탐정업에 합법화는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양지로 끌어들이고, 아니 이미 허용된 탐정에 합법화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왜 어떻게 양지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사생활 침해와 탈법 행위를 하는 건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인데 왜 그걸 양지로 끌어들이고 감시를 해? 그냥 감시를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거죠. 또 사생활 침해와 탈법 행위를 하는 게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인데 그걸 합법화해서 양지로 끌어들인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탈법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또 공인탐정이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이나 열람권, 면접권과 같은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실 확인 못 하시나요? 열람권, 면접권,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또 보면은 김 지부장은 공인탐정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탐정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아주 역설적이죠. 이건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은 영상입니다. 탐정회사 민간조선 노하우 강의라고 하네요. 거기 글이 딱 하나 있는 거야. 한국에도 탐정이 나온다. 뭔가 굉장히 또 끌리죠. 여러분들 한국에는 이제 또 탐정이 직업이 없다 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탐정이 없다고 하네요. 탐정회사 노하우 강의인데 뭐 유령회사 같은 걸까요? 개개인이 갖춘 전문성이 아주 돋보이죠. 이분 소개를 보면 동국대학교 탐정법학 석사. 그럼 이제 또 궁금하니까 검색을 해봐야죠. 동국대학교 탐정법학을 검색하니까 이 기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교수. 기사를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은 흥신소나 사설탐정 등으로 불법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렇대요. 이제 뭔가 느낌이 우리 친구 OECD가 나올 차례인 것 같죠? 짜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돼. 아까 그 강의하시던 분이 블로그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블로그 글 중에서 기사에서 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왜 공인탐정이 생기지 않는 걸까? 탐정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보니까 탐문을 통해서 어떤 그 연락처
탐정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탐문을 통한 연락처와 소재 이게 파악입니다.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보통 들어가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탐정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탐문을 통한 연락처와 소재 파악이라고 하네요.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하는 일이죠. 흥신소나 사설 탐정 등으로 불법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신 것 같습니다. 더 볼 필요도 없겠네요. 저희 민간 조사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탐정이라고 하면 안 되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신용정보 회사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 신용정보 아직까지는 불법이야. 현행법상. 현행법상 불법으로 돼 있어서 탐정이. 탐정이라. 직업이 존재할 수가 없어. 탐정이 정말 아니라 직업이. 재밌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탐정들은 민간조사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생년월일은 알고 계시면 찾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해야 돼요. 아, 정확하게. 번호가 틀리면 네. 그런 사람이 나와버려서 네네.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러면 만약에 생년월일을 모른다고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생년월일을 알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생년월일 모르면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아, 그 정도로. 생년월일을 알면은 한 3일 정도 소요되실 거고요. 아,